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1부 진행의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네, 돌아온 월요일인데 참 눈물 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작이 3% 넘게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눈물을 훔쳤다 이런 소식이 또 너무 안타깝게도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이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를 간당히 버텨주고 있다가 오늘은 800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많은 분들의 근심이 더 커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이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곁에 함께 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거래자들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장은 이주연 위원님과 이정수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좀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그러게요. 우리 이주연 위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뭐 나름 괜찮게 지내긴 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았는데 또 오늘 또 급락세가 나와서 그런 걱정거리를 오늘 시청자분들의 걱정거리 씻어 드릴 수 있을까요? 걱정을 좀 씻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네. 간절한데 일단 또 시장의 흐름은 또 흐름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냉정하게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 하락세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러게요. 네. 이정수 위원님은 또 주말 동안 잘 쉬셨어요, 위원님? 네, 주말에 이제 강연회도 있었고요. 네. 저는 잘 쉬었는데요. 네. 뭐 앞서서 뭐 눈물 자는 장이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원래 주식은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죠.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빠진 하락 정도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코스피 잘 버텼는데 좀 이따 뭐 시장 얘기 다시 하겠지만 네. 지금 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서는 지금같이 이렇게 빠지는 흐름들이 원래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사실 지금 빠진 거 정도는 빠진 거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제 많이들 놀라세요. 근데 주식을 2010년도서부터 이제 쭉 해오신 분들은 원래 이제 시장이 빠지게 되면 한 달에서 2달 조정을 자주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은 정말 징그럽게 많이 빠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리고 그렇게 빠졌었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올라오는. 근데 지금 뭐 코스피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 뭐 빠지면 또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많이 네.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주린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시장 이야기는 잠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볼 텐데요. 네. 코스피 시작은 삼성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받쳐주면서 하단을 지지해주면서 네, 겨우겨우. 그러니까요. 큰 하락은 방지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투매 물량이 좀 나오면서 오늘 3%가 넘는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좀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들이죠. 뭐 삼성그룹인데 관련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에 성공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현대 기아 자동차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이제 그 기본 그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선방했다라는 그런 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방어가 괜찮았는데 다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걱정이 컸는데 제가 좀 안 나왔으면 했던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되어 버려서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기술적인 분석이긴 한데요. 거시경제라든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면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5차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미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유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으로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거의 이제 4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유동성이 개인들이 끝없이 공급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글쎄요, 지금 고점 부근에서 많이 물려들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개인 투자자들 코스피에서는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하고 반등이 나오면 청산을 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작은 그런 개미들이 아니라 큰 돈을 굴리는 개인들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유동성으로 상승을 하는 부분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네. 어디까지나 그건 시장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의 그냥 갖다 붙여지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3월부터 해서 9월까지 이제 지수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신고가를 가고 뭐 코스피가 이제 3,000을 신고가 넘어서 3,000을 간다든지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려고 하면 또 다시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단기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지수가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조정도 좀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네. 좀 있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보통 고점에서 형성되는 패턴이 헤드앤숄더인데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저점 추세 지지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어드리면서 이 가격대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고점에서 이렇게 저항 라인을 그어 보시면요, 이런 저항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저항 라인을 평행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런 하락 트렌드가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동안은 상승 트렌드를 타고 시장이 올라왔다 하면 이제는 내리막길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이대로 그냥 쭉쭉쭉쭉 빠져버리면 저는 차라리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래요. 반등도 다시 강하게 나올 텐데 네. 그러지 않고 시장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장이 하락을 계속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지금 420에서 9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한 중심 가격 정도 생각을 해본다면요. 650포인트 부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지그재그 형태로 시장이 반등을 주고 내리고 반등을 주고 내리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쭉 흘러내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시장이 여기서 뭐 또 좋은 이슈가 생기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뭐 신고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지수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 갑작스럽게 어떤 좋은 이슈가 나와서 시장을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뭐 대주주 요건 강화를 30억이나 50억으로 다시 늘리겠다 하면 뭐 그게 이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시장에 또 임팩트 있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미증시가 이번에 만약 5점 부근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요. 네. 우리나라 증시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조금 한 750포인트 정도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좀 상당히 안 좋은 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등 주고 또 내리고 반등 주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집이 잘 된 종목이라든지 세력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올라갈 이유가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반등 시에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요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또 많이 내리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생기거든요. 좋은 종목들도 시장 영향 때문에 많이 빠지게 되면 사야죠. 그런 기회의 장이 또 만들어질 거니까 지금 앞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시장에 임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과 네. 극으로 나뉠 수 있는 그런 장이 이제 펼쳐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다 보니까 또 자세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미 코스닥 지수가 추세 자체가 하락 전환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하방이 65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하락한 만큼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기회의 장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기회의 장에서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 우리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셔도 입장이 바로 가능하니까요. 지금 급락장에 함께 대비해 보시고요. 또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해서 하락 트렌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네.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은 굉장히 순매수를 많이 해줬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님께도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물론 시장은 뭐 떨어지면 반등에도 하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그렇죠. 하고 하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그런 이야기 아까 해주셨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무너질 거였다면 코스닥에서도 업종에 이제 그 시가총액이 좀 큰 애들이 있죠. 이미 거기에서 수급이 먼저 박살이 나면서 먼저 급락이 먼저 나오는데 지금 오늘 종목들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이 있었는데 종목들 쭉 다 살펴봤어요. 바닥에서 이미 있었던 애들은 그렇게 크게 무너진 것들이 없고요. 고점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늘 5%에서 8% 좀 빠진 흐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조정받는 거고 바닥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크게 뭐 수급이 그렇게 크게 꼬이는 부분들도 아니고 잘 빠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차별화 흐름,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차별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뭐 증권주, 보험주, 은행주 최근에 계속 강해지고 있고, 뭐 거기다가 오늘도 보면 현대차, 기아차도 강했지만 화학주, 오늘 화학주 좀 강했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이 화학주 강했고, 철강주, 포스코 강했고, 그래서 지금 바닥 쪽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이제 대형 섹터들, 오늘 삼성그룹주도 강했지만 지금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세게 버티면서 지금 코스피를 보면 잘 빠지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2320 이 자리도 잘 깨지지도 않고 잘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 대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지금 빠진 거예요. 많이 빠진 거고, 이전에 있던 저점 자리가 780자리인데 거기를 살짝 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언더슈팅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언더슈팅이 뭐냐면은 코스피에 비해서 얘는 더 많이, 그러니까 먼저 매를 맞은 거에서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무너지지 않으면, 코스피가 무너져야 되는데 코스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종의 대표주의 수급을 보면 무너지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서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오늘 장중에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도를 하다가 지금 순매수로 바꿨어요. 오늘 장중에 500억까지 매도를 했는데 막판에 800억을 다시 순매수로 땡기는 바람에 지금 321억까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뭐 기관들도 매도를 하다가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왔다가 지금 프로그램이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반기는 지금 나올 것 같고요.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코스피가 빠져야 되는데 아까 이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650까지 빠진다라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빠지게 되면 코스피도 똑같이 빠져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코스피도 최소한 2,000에서 1,900까지는 빠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2,000에서 1,900까지 깨지려면 삼성그룹주뿐만 아니라 LG그룹주, 그다음 뭐 SK그룹주부터 해서 뭐 증권주, 보험주, 은행주, 철강주, 수급들이 다 기가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매도가 터져야 되는데 요즘에선 그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 버텨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업종의 대형주들을 던지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들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폭락을 하려고 그러면 코스피가 무너져야 되고 코스피가 무너지려면 업종의 대형주가 무너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도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코스피만 버텨주고 그래서 일단은 2,324에는 1차, 2차를 2,300, 뭐 3차 마지노선을 여기에 있었던 저점이 2,260이거든요. 그래서 2,260 여기 마지노선을 두고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코스닥은 먼저 미리 매를 맞았다 그랬죠. 그래서 빠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빠지면. 그래서 지금 낙폭과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손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텐데 여기서는 손절한 자리가 아닙니다.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때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게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종의 대형주들의 수급들을 잘 살펴야 돼요. 오늘까지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들을 많이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 판 게 아니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잘 버텼는데 수급을 보면은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가는 애들이나 바닥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누군가가 좀 사줘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기관들에게 수급이 꼬이면서 이 수급이 무너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이 됐든 뭐 코스피가 됐든 지금 수급의 흐름들이 어마어마하게 꼬이는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요거는 일단 해외 시장이 올라가든 코스피가 올라가든 아니면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이제 이거를 이제 국회로 돌려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갈 건지 이제 끝장을 볼 건데 뭐 오늘도 뉴스를 보게 되면 3억에서 이제 3억이 아니고 10억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또 다시 나왔다가 또 아니다 그랬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나오면서 시장에 얹혀놨던 이 무거운 돌들이 조금 치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LG화학도 오늘 현대차도 기아차도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매수할 일이 없죠. 시장이 폭락할 건데 얘네들이 뭐하러 사겠어요. 근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체크상을 좀 받고 또 하나가 또 재밌는 게 그동안에서 동학개미 때문에 수급이 맞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원래 사게 되면 지수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는 그랬습니다. 근데 올 3월 달서부터 해서 수급이 맞지 않는 개인들이 사도 올라가고 팔아도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에서 보니까 개인들이 사면은 이제 지수가 빠지고 개인들이 손절하고 팔면은 지수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오랜만에 수급 구조가 정상으로 좀 돌아. 그래서 장중에 이제 그걸 당일 매매 추이를 보게 되면 개인들이 이제 선물이든 주식이든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닥과 코스피를 장중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 그래프를 볼 수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수급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뭐가 돌아왔냐면은 개인들이 원래 이제 주체가 돼서 매수를 하게 되면 지수가 흘러내리고 개인들이 손절하면 올라갔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수급을 보면서 일단은 트레이닝을 하는 데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수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보다는 오히려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저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빠져서 많은 분들 좀 불안해하셨을 것 같은데 수급을 체크하면서 시장까지 봐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노란톡에서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장이 흔들리면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 함께 확인하시죠. 귤을 박스로 사 먹을 수 있는 종목. 이제 겨울 과일의 꽃, 귤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방에 앉아서 귤을 까먹으며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인데요. 올겨울에 귤을 끊이지 않게 박스로 사다 계속 먹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요? 네, 이번 주 주제는 귤을 박스로 계속해서 사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네.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반가웠거든요. 제가 맞아요.
정말 어렸을 때 귤을 일주일에 한 박스씩 혼자서 막 이렇게 먹었어요. 그 정도 되면 이렇게 손가락이 노랗게 손이 아직도 노래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손이 네. 노랗게 물들 정도로 귤을 많이 먹으려면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귤 한 박스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요, 수현님께는 혹시 아세요? 저 지금은 모르겠는데 네네. 한 3, 4만 원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좀 넉넉하게 먹으려면. 그렇게 안 비쌀걸요? 그래요? 그렇게 안 비싸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자주 드시려면 아, 그렇죠. 미리미리 네. 사놔야 되잖아요. 돈값이 그죠? 좀 될 수도 있잖아요. 치킨 값이네요. 한 치킨 여기 정도 채팅창에서 15,000원이라고 15,000원.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확하게 그럼 가격까지. 15,000원 네 박스면은 한 달에 6만 원이잖아요. 어, 그러면 한 60만 원으로 6만 하루에 원 벌 수 박스씩 있는 그런 드신다는 정도. 거 아니었었어요? 하루에 박스씩 드신다는 거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드시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하면서 네. 우리 이지연 의원님께서 먼저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귤을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매수할 만한 종목의 포인트는 주주가 주인인 회사예요. 주주면 당연히 회사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당연한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10% 이하예요. 그러니까 관계자들을 다 특수관계인들을 합쳐도 지분이 10%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최대 주주로 있던 분이 지분을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반등 나올 때 팔아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분이 한 3% 조금 넘게 있고 또 가족분들이 지분들을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는데 거의 주인이 없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 오히려 이 회사 지분을 한 8%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제 회사의 주인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회사가 부실하다든지 안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현재 이동통신사 그리고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에 이동통신에 들어가는 전자기기나 이런 핵심적인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체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꾸준하게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실적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무차입 경영 그러니까 회사가 부채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한 19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부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매출은 200억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되는 수준에서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 회사에서 이제 생산하는 이 상품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안철수 대권 이 말을 보니까 알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안철수 대권 잠룡 관련주라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하고 생각을 그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또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요번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또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정치 테마 관련주의 1등 공신이십니다. 좀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전문가분들 중에서 네. 아닌가요? 아마 다른 전문가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빼먹을 수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용감하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하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주연 의원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정치 관련주가 참 인상에 남는데 오늘 종목이 참 어떤 건지 궁금은 합니다. 네 글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글자 맞다고 하시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 2부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는데 살짝 이제 감이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2부에 공개가 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우리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정수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귤을 박스째로 사 먹을 수 있는 종목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귤 좋아하세요? 귤 좋아하죠, 당연히. 그래요? 네. 그럼 귤을 사셔가지고 저한테 좀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 이야기 좀 저도요. 해주세요. 네. 일단 근데 시장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화돼야 이제 종목들도 이제 귤뿐만 아니라 귤 한 박스가 문제겠습니까? 이제 시장이 문제인데
뭐 시장이 이제 돌아서게 되면 결국은 이제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거고 이제 그때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서 이제 이슈를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배당 쪽에 있는 종목을 선택을 좀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저는 배당에 대해서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핑계를 대고 이제 그 배당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세 개의 배당에 이제 매력 있는 세 개의 이제 섹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서 그래서 지금 뭐 3분기 합산 순위 컨센서스 이제 상위 전망,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좋았다. 뭐 이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고 3분기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배당 매력 때문에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그 세 가지의 섹터들이 다 같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지금 안 움직이는 거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빠지거나 흔들릴 때에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 누가 사든 간에 둘 다 열심히 사주면 좋습니다. 근데 기관이 팔더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면 되고요. 외국인이 팔더라도 기관들이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 시장이 반등 나오면 그쪽 종목들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을 좀 주목을 해서 이 종목을 뽑아봤으니까 좀 이따가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실 텐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2부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트레이딩 Q&A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본격화를 앞두고 오늘 삼성그룹 주가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하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만큼 오늘 트레이딩 Q&A 시간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삼성 관련주 주가 흐름, 집중 분석과 전망입니다. 오늘도 삼성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해주면서 코스닥은 급락한 반면에 코스피는 하단 지지받으면서 그래도 소폭 하락했잖아요. 네. 비교적으로. 네네. 삼성전자 주가 흐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가, 그룹주요. 예, 네. 그렇죠. 이제 그룹주들 보면 오늘 굉장히 이제 좀 강하게 갭 상승 출발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이건희 전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좀 주가가 급등을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배당과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배 구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음 질문들하고 이렇게 좀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배당이 이제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굉장히 크게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배당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승계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타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회사들의 지분에 대한 매각이 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하고 그 자금으로 뭐 관련 회사들의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주가가 좀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요번에 좀 배당을 크게 하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삼성물산이 거의 삼성생명하고 이제 지분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물산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배당을 좀 많이 한다 하면 좀 요번에 그 상속세를 내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좀 될 거고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한다 하면 좀 경영권 방어하는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졌고
삼성 SDS도 오늘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네.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뭐 보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22%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회사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S하고 삼성생명을 이참에 정리를 할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뭐 지난번에 이제 방산주들 매각을 했죠, 하나 쪽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주가에 영향을 또 미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종목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삼성전자를 보면요. 아직 상승 추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가 막 오늘처럼 급등락한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나온 이 이슈가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 주가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을 높이면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배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속세 부분에서 좀 좋겠지만 배당을 높일 경우는 배당 기대감이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 상속세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 배당 성량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후 전후로 해서 2개월 해서 4개월 평균치의 주가를 가지고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 한 25일 전까지는 배당에 대한 얘기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대형주들이다 보니까 급하게 여러분들이 따라붙고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또 5년 동안 6회 분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당금을 확대하지 않을까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특히 삼성생명도 너무 잘 갔고 삼성물산도 너무 잘 갔잖아요. 네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다고 보시는 거 맞죠?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세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나온 이슈나 재료도 그냥 단발성으로 주가는 올랐지만 이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멘텀으로 계속 주가를 좀 자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급락하는 시장에서 또 이렇게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은 참 흥미로운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관계라든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이정수 의원님, 이 네. 이슈 아무래도 이제 주말 동안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는 하셨을 텐데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이슈가 막 갑자기 이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이게 사실 2년 전에 제가 타방송에 있을 때 2년 전에서도 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 이거 이제 그 승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경영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네. 그때 당시 이걸 가지고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많은 전문가들이 그때 당시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건희 이제 그 회장님의 건강 상태 그때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분명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불거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도 삼성 SDS와 삼성물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이 그때도 많이 나왔었어요. 2년 전에.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주가의 흐름들과 벌써 뭐 이런 부분들, 뭐 상속세를 어떻게 할 거며 순환출자 구조에서 어떻게 풀어낼 건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전문가들과 삼성에서도 많이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지금 해법은 안 나온 것 같고 그나마 지금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속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을 이제 배당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삼성생명의 지분과 삼성 SD의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뭐 몇 년 동안 벌써 2년 동안 3년 동안 머리 맞대고 지금 나온 게 이거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우리나라 지수의 이 흐름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지수의 흐름도 분명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무너질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경영권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전문가들도 어떤 누구도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물량은 안 떨어질 것 같고요. 삼성전자 뭐 차트를 지금 보더라도요. 삼성전자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뭐 수급이 지금 뭐 오늘 그 얘기 나오고 나서 뭐 당연한 거지만 수급이 지금 다들 매수세로 지금 보면은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다 샀죠. 다 들어왔네요. 네,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지금 파신 것 같은데 뉴스 살펴보게 되면 호재 뉴스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경영권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배당 정책을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강화하는 얘기들로 해서 지금 호재 얘기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벌써 2년 전서부터 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그다음에 삼성그룹주들의 그 지분, 그러니까 그 순환 출자 구조,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제 삼성가에서 삼성가라고 하는 거는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건희 회장이 한 4.51% 정도 가지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삼성물산에 대해서 17.4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삼성물산이 바로 삼성생명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지분을 19.3% 정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생명을 지배를 하는데 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8.51%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뭐 주말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죠. 복잡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순환출자구조 그래서 하나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그래서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따지고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건희 회장 외 이제 삼성그룹주들의 그 지분 구조 지분이 18.65% 정도 되거든요. 네, 오너 일가가 모두 그렇죠. 갖고 오너 있는 일가 모두 거예요. 갖고 있는 게 그래서 그다음이 뭐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11.1% 정도로 가지고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지분이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4%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뭐 앞서서 얘기했듯이 뭐 배당을 뭐 하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지분을 삼성 SDS라든지 뭐 삼성생명의 뭐 지분을 처분을 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분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삼성디스플레이를 84%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23%, 삼성 SDI 19%, 삼성중공업 15.9%, 삼성 SDS 22.5%를 가지고 있어서 그건 삼성전자만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만 꾹 잘 쥐고만 있으면은 경영권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뭐 배당을 하든 어쨌든 현금 배당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배당을 하는 걸로 뭐 내든 아니면은 뭐 팔아서 지분을 팔아서 내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 10조를 내는 부분이 좀 부담이 돼서 지금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나오는 흐름을 봤을 때에서 뉴스는 어차피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움직이는 흐름과 지금 종목들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호재 뉴스를 반영을 하면서 일단 주가는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서도요. 제가 삼성물산을 얘기했었는데 삼성물산 한번 볼게요. 네. 삼성물산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정말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언젠가는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주가가 저는 못 갔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삼성물산 굉장히 많이 빠졌죠.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S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이제서부터 이제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승계 과정은 어느 정도 이거를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서 뭐 올리든 이거의 지분을 팔든 어쨌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못 갔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는 수급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삼성 SDS든 삼성생명이든 삼성그룹주의 흐름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기관과 외국인들. 어차피 대형주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이 팔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안 가지만 얘네들이 사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게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얘네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순환출자 구조에서 얘네들이 계속 그 고민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될 거고 안 넘어갈 거고 그 삼성전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뭐 삼성전자의 뭐 지분
요거는 아마 매도가 나오지 않고 계속 매수세.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강하게 움직이면서 관련된 지금 호재 있을.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같은 경우들은 계속 상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을 가지고 대응을 할 건지 이건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삼성 SDS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 이 이슈와 엮여 있는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이 이슈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주가의 향방이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의견 한 스푼 추가를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종목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매매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도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다음 이슈가 원래 주주환원 정책 향방이었는데 이 이슈를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다루셔가지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용 시대 본격 개막, 지배구조 개편, 사법문제 해소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이슈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권을 승계를 받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삼성가가 굴러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지배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법 문제 해결 부분은 일단 파기환송이 된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좀 지금 정부에서는 좀 친기업적이지 않은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배 구조 개편적인 부분은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얘기했지만 삼성에서 정말 그 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수재들이 네. 앉아서 고민을 해도 네.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꼬일대로 꼬여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4세 경력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그냥 예전에는 이제 그 오너 일가들이 계속 기업을 경영했던 방식에서 이제 전문 경영인 쪽으로 넘어가고 오너들은 이제 표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전면에 나서서 삼성을 끌어오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너로서 이제 그리고 회사의 이제 리더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뭐 오너 리스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지는 부분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해소가 되나요? 지배 구조가 어떻게든 정리가 되겠죠. 뭐 회사를 매각하든 뭐 어떻게 되든 이제 지분을 팔던 뭐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뭐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뭐 정리가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용 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어떤 식으로 지배 구조가 변화할 건지 오너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고 바로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도 바로 여쭤볼게요.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재용 시대 본격 개막은 맞죠. 벌써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네덜란드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발빠르게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뭐 이렇게 IBM 뭐 건도 따오고 뭐 퀄컴 건도 예전에 따오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보면 이미 벌써 이재용 시대 이미 개막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반면 이제 사법 문제에 대한 해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벌써 얘기들이 벌써 몇 년을 끌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주가의 지금 흐름과 앞으로의 이제 지금 다가올 내년이죠.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빅사이클이 또 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텔과 AMD, 퀄컴과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앞으로의 CPU와 GPU를 개발을 하고 열심히 그 나노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금 얘기들을 쭉 살펴보면 내년 이후에서 이제 자율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5G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DDR5 램 그 이후에 이제 버전들도 계속 나와주면서 또 다시 반도체 시장이 또 강세가 또 예상이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잡히고 있어요. 잡히고 있어서 지금 이제 반도체 2차 빅사이클이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미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보세요.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과거에서 약할 때에서는 조금 이상한 이슈들만 가지고도 많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근데 내년에서 빅사이클이 나올 거라는 이제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굉장히 내년에서 굉장히 치고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이슈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 넘어가긴 했지만 그 삼성전자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제 29일 날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이제 내일 모레 29일 날에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주주 환원 정책, 2017년도부터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배당 확대 정책 얘기가 나오게 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주가는 상승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또 다시 도래할 거기 때문에 이재용 시대는 본격 개망을 했고 사법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주가 흐름들은 외전에서는 아시잖아요. 그 사법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근데 폭락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는데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는 우상향으로 계속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트레이딩 Q&A 시간 만나봤고요. 저희는 상암동 주린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주린이. 안녕하세요. 상암동 주린이 주식요정 도하나입니다. 따따상 가자. 제발 한가만큼은. 이렇게 극명한 반응들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상승만 할 수도 또 하락만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하루 가격 제한폭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하루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주식 가격의 등락폭 한계, 즉 주가가 가격 등락 제한폭의 상한선까지 올라갔을 때를 상한가, 하한선까지 내려갔을 때를 하한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 제한폭이 위아래로 15%였다는데 2015년 6월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의 제한폭으로 변경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도 플러스 30%, 아무리 내려도 마이너스 30%인 거죠. 뉴스 검색을 좀 하다 보면 점 상한가, 점 하한가 이런 단어도 보이곤 하죠. 이 점 상한가, 점 하한가란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 또는 하한가에 도달했을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가, 종가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점 상한가는 주가가 전일 대비 상승한 상태에서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모두 같은 경우고요. 반대로 점 하한가는 주가가 전일 대비 하락한 상태에서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같은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럼 여기서 급박한 퀴즈! 따상은 뭘까요? 네, 바로 신규 상장 종목이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마감하는 것을 뜻하는 시장의 속어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하루 만에 공모가 대비 160%나 오르게 되고요. 최근 공모주 청약 열풍을 불러일으킨 종목들이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인생에 상한가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네, 안녕. 이 인사가 참 너무 깜찍하고 귀엽네요. 그러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한가만 가득하라. 이 멘트 직접 쓰신 거 맞죠? 맞습니다. 상암동 주린이는 제가 진짜 주린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쓰고 있어서 많은 주린이 여러분들의 신금을 울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이제 엄마 미소를 지으면서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좀 잘 시청하셨어요? 어땠어요? 네,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설명 잘 했던가요, 제가? 네. 저란다. 저랑 닮은 분이? 본인이 아닌가요? 네네네. 모르는 분입니다. 어떠셨나요, 의원님? 설명 주린이 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정수 의원님 어떠세요?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거 EBS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저번 주부터 EBS를 밀어주고 계시는데 저 가라고요, 의원님. 너무 캐스팅이 어쨌든 되셨으면 좋겠고요.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잘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하나가 노력한 만큼 또 여러분들의 상암동 주린이 시간이 뜻깊은 시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